떠도는 여러분의 고견을 떴습니다. 떠평 보시기 앞서 구독 눌러주십시오. 아직도 안 눌러주셨다고요? 옆에 노란 빨간 네모난 칸 있죠? 그거 눌러주시면 구독 그냥 되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오늘 떠평은요, 어떤 분이 올려주셨는데요. 제목이요, 이준석을 정리하지 않으면 국민의힘도 제2의 바른미래당이 되어 사라질 수 있다입니다.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이준석이 국민의힘의 최대 리스크가 되고 있다. 이준석은 안전핀이 뽑힌 수류탄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험한 존재이다. 지난 대선 때는 대선 후보와 관련하여 시시콜콜 당 내부 문제점을 마치 중계방송하듯 외부에 까발렸고, 최근 6일 지선에서는 이준석의 사감 정치 뒤끝 장렬로 말미암아 강용석의 이 땅을 거부함으로써 경기도지사를 민주당에 내어주는 악수를 두고 말았다. 이준석은 지난 1월 당원들의 집단 퇴진 요구에 낯뜨겁게 버티면서 나는 손학규에게 단련된 사람이라며 사퇴 요구를 일축하였다. 필자는 1919년에서 2020년 바른미래당 대표 손학규가 철면피처럼 행동하면서 당대표 직인을 손에서 놓지 않기 위해 발버둥 쳤던 것을 회상하면 지금도 낯이 화끈거린다. 그의 지위와 명예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 국민은 아마 그를 노욕과 추태의 정치인으로 기억할 것이다. 2018년 국회의원 의석 30석으로 출범한 바른미래당은 손학규의 리더십 실종과 비상식적인 말바꾸기로 인해 단 한 차례도 선거에 이기지 못하고 3년 만에 종적을 감추었다. 2018년 9월에서 2020년 2월까지 바른미래당의 대표를 맡은 손학규는 끈질기고 모렴치한 버티기로 일관하면서 당원들의 신망을 완전히 잃었다. 의원들과 주요 당직자들이 모두 떠나고 마지막에 국회의원 0석으로 있다가 민주평화당, 대한신당과 합당하여 민생당으로 출범하였으나 4.15 총선에서 한 석도 얻지 못하여 당은 소멸하였다. 손은 자유한국당, 무소속, 대통합민주신당,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개혁회의, 국민의당, 바른미래당, 민생당 등 철새처럼 당을 옮겨다니면서 손학새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그에게 학을 떼면서 떠나간다고 하여 이름에서 학을 떼고 손규라고 불리기도 한다. 2018년 9월 안철수의 지원으로 의원 30명 원내 교섭단체 바른미래당의 대표가 된 손학규는 2020년 2월 바른미래당의 의원 0명 죽은 미래당으로 만들어 당을 종식시켰다. 손학규 대표 취임 이후 바른미래당은 원내 3당이라는 위치가 무색하게 내분이 끊이지 않았으며 손학규는 바른정당계와는 전혀 화합하지 못한 채 반목만 거듭하다 결국 분당 사태를 맞았다. 2019년 4월 성산 창원 재보궐선거에서 대표로서 전혀 정치력을 보여주지 못해 바른미래당이 참패하고 당원들의 퇴진 요구가 이어졌다. 이에 금년 추석까지 당의 지지율이 10%를 넘지 못하면 퇴진하겠다고 하고서 막상 추석이 되자 당의 내분으로 지지율을 회복할 기회가 없었다며 말을 바꾸었다. 2019년 12월 15일 안철수 대표 측에 안 전 대표가 귀국하면 전권을 드리고 물러나겠다고 말하였으나 막상 안철수가 돌아와서 비대위 구성을 요구하고 비대위를 자신에게 맡겨줄 것을 요구하자 말을 바꾸며 마치 오너가 월급 사장을 쫓아내듯 한다고 하며 대표 자리 이양을 거부하였다. 의원들은 현 손학규 체제 아래서는 4월 총선이 어렵다고 보고 손의 퇴진을 요구해 왔었다. 이에 안은 신당을 창당하기로 하고 바른미래당을 탈당하고 소속 의원들의 집단 탈당이 이어졌다. 2020년 2월 3일에는 손의 최측근인 비서실장과 사무총장마저 출근하지 않아 손 혼자만이 나홀로 최고회의를 열었다. 이보다 전인 2019년 4월 사법개혁 특위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수처법의 패스트트랙 시의 손 오신환, 권은희 강제 사보임 사태를 일으켜 민주당 이중대의 역할을 충실히 하였다. 이는 당시 민주당과의 연립정부를 염두에 두고 손이 국무총리 자리를 노린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의 명예욕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손학규는 2020년 4.15 총선 당시 민생당의 비례대표 2번을 기습적으로 공천이 결정하였다가 최고위에서 재심을 하여 14번으로 재배치하였다.
참으로 후한무치하며 노욕과 추악한 행태를 보인 것이다. 손학규는 대표에 집착하는 명분을 분열을 조장하는 양당 제도에서 벗어나 바른미래당이 중도의 길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내부 수습도 못한 당대표가 총선을 잘 치러낼 것으로 기대하는 유권자는 거의 없다. 손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기 싫다면 리더십을 회복하기 위한 재신임 투표라도 필요했지만 막무가내로 버티기만 하였다. 손학규의 마지막 정치 여정은 추태, 노욕으로 언론으로부터도 질타당하였다. 이란 손학규에게서 정치를 배운 이준석은 청출어람이라 하여 권모술수와 혹세무민, 협작질, 말바꾸기에서 손학규를 훨씬 능가한다. 이준석은 잠시라도 관심에서 멀어지면 금단 증세를 보이는 관심병 종자, 즉 관종이다. 성상납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호하게 말하며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이 성상납을 증거 인멸한 것은 자신과 무관하다고 말하는 등 궤변을 일삼는 것을 보면 손학규보다 한술 더 뜨고 있다. 이준석은 징계위원회를 피하기 위하여 우크라이나 방문을 여론에 흘리면서 이용하였고 대통령 친서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였다. 그는 국가 간의 민감한 사안인 외교를 자신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망동을 저질렀다. 강동구청장 공천을 막무가내 사천으로 내리꽂다시피 하였고 벌써부터 혁신위원회를 통해 국회의원 공천을 협잡질하려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 이제 이준석은 가장 낯짝 두꺼운 정치인으로서 손학규를 능가할 듯하다. 그러나 이준석이 낯짝 두껍게 막무가내로 당대표직 사수를 고집하면 국민의힘으로서는 지금 경제위기가 몰아치고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비상식적이고 폭력적인 집단을 상대해야 하는 집권 여당으로서 아차하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다. 물론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과거의 바른미래당처럼 집단 탈당은 없을 것이나 점점 이준석의 분탕질이 노골화되면 민주당의 허점을 보이고 민주당의 폭력적인 선동과 탄핵이 이어지면 국민의힘도 이준석의 반역적 기질 때문에 언제 패가망신할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국민의힘은 이준석을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실패를 맛볼 수 있다. 그는 선배 정치인으로부터 공정하고 순수한 것은 배우지 아니하고 자신의 탐욕과 명예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추잡한 술수와 협작질만 배웠고 이를 통해 당을 사유화하려고 한다. 한마디로 이준석같이 사악하고 교활하며 낯짝 두꺼운 인간은 찾기 어려울 것이다. 비슷한 종자를 현 정치판에서 고르면 민주당의 이재명을 들 수 있으며 둘은 아마도 여야에서 쌍벽을 이룰 것이다. 2022년 6월 6일 현충일에 순국선열을 기리며 파인힐이라는 분이 올려주셨는데 잘 분석했습니다. 그 정치에 일가견이 있는 분이네요. 그동안에 쭉 궤를 잘 꿰시네요. 손학규, 그다음 바른미래당, 그다음에 안철수와 합쳤다가 어떻게 결별했고, 그다음에 이준석이 추잡한 행태를 보이는 거, 손학규에 배운 거, 여야를 통틀어서 여당에는 이준석, 그에 버금가는 사람을 꼽으라면 뭐 야당의 이재명, 이렇게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손학규, 그러니까 어린 친구가 정치판에 들어와서 완장차고 비대위원 하면서 20몇 살 때, 그리고 배운 게 그때부터 사실은 공부를 좀 했어야 돼요. 그런데 공부가 아니라 현실 정치에서 못된 것만 배운 거예요. 자기를 발탁해준 유승민에게서, 그 아버지 친구니까 뭐 유승민이 또 시키는 대로 했겠죠. 시키는 대로 하면서 그 배신의 정치를 배웠고, 유승민에게서. 그 다음 그 뒤에 그 다음에는 이제 김무성으로부터 조종을 당하면서 김무성의 조종의 정치, 그 암수의 정치, 뒷정치 있잖아요. 뒤에서 착 이러면서 꼼수의 정치, 이런 걸 배웠고요. 그 다음에 손학규하고 바른미래당을 하면서 뭐 그 손학규가 끈질기게 당대표직을 안 내려놓고 협잡의 정치, 그 다음에 자기 그 노인의 욕구, 자기의 명예욕을 채우게. 내가 경기고등학교 출신에, 내가 서울대학교 나왔고, 서울대 정외과 나왔고, 내가 옥스퍼드에서 박사학위 받은, 아니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서 나만큼 공부 많이 한 사람 있어? 나만큼 똑똑한 사람 있어? 나만큼 정치를 잘하는 사람 있어? 이런 그 욕심에, 노욕에, 편견에 사로잡혀서
현실 정치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끝내는 자기가 추악하게 물러났잖아요. 인생은 말년이 잘 살아야 되는데 말년에 그렇지만 않았으면 손학규는 거물 정치인이 될 수 있었거든요. 저는 손학규와 꽤 친합니다. 제가 조지 워싱턴에서 이제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손학규가 그때 이제 저희 학교에 객원연구원 비지팅 스칼라로 와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워싱턴에 있으면서 저거 뭐 술도 많이 같이 먹고 등산도 하고 대학원생들하고 모임하면 제가 그 워싱턴 DC에 이제 정치학과 유명한 대학이 몇 군데 있거든요. 조지 워싱턴, 조지타운, 아메리칸 유니버시티, 그다음에 잔스 홉킨스. 이렇게 그 국제정치라든가 정치학에 유명한 대학들이 그 워싱턴이 지역적 특성 때문에 정치학 유명한 대학이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석박사 과정의 그 대학원생들을 제가 또 규합해가지고 손학규와 그 포럼도 제가 열었었고요. 토론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술자리도 많이 했고.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사람이. 그런데 그때가 이제 90년대 후반이거든요. 1990년대 후반입니다. 그러더니, 아니, 그러고서 이제 손학규도 한국에 들어왔고, 이제 저도 이제 저는 2001년도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 다음서 또, 예전에 손학규가 아니에요. 우리랑 토론할 때의 손학규. 저러지 않았는데, 대학원생들하고 정치 토론할 때 저런 모습이 아닌데 왜 저렇게 욕심을 부리고, 저 판단이 좀 이상하지? 조금씩 이상하더니, 결국은 끝내 DJ 꼬임에 넘어가서 이쪽 이제 한나라당에 있다가 당시 저쪽으로 갔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저하고도 잘 안 만나고 그랬는데 DJ 꼬임에 넘어간 사람하고 만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소원해졌죠. 그러더니 그때부터 한번 늪에 빠지더니 정신없이 욕심만 부리고 욕심 부리는데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또 욕심 부리는데 잘 안 되고 나중에는 패가망신 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참 똑똑한 사람도 참 아깝다. 저렇게 되는구나.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워했어요. 그런데 이준석이는 아니 젊은데 그거보다 더해. 훨씬 더해. 그래도 손학규 전 대표는 그래도 정치적 식견은 있어요. 그리고 일생 정치를 했고 일단 또 정치학 박사를 했고 그래서 이 뭔가 그래도 어느 정도 내공은 있어요. 근데 그 내공이 자기 욕심 때문에 그 내공이 빛을 발했지만 이준석은 내공도 없이 욕심만 있고 편견만 있고 협잡 정치만 하고 배신의 정치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빠져나가는가만 배운 대로 유승민한테 배워, 김무성한테 배워, 손학규한테 배워 이런 배운 대로만 그들의 그 아주 추악한 단점들만 배워서 그 단점들을 다 합쳐놓은 거. 유승민의 배신, 김무성의 협작, 그 다음에 손학규의 그냥 욕심, 노욕 이거가 있어서 그거보다 더 능가하는 빌런이 됐어요. 악당이 됐어요. 최악의 악당이 됐습니다. 우파에서는 이런 악당이 없습니다. 이 리스크가요. 여기 파인일 씨도 정리한 대로 좌파의 이재명, 우파의 이준석 쌍벽을 이루는 엄청난 사람들이 됐습니다. 손학규한테 배운, 유승민한테 배운 그 실력을 스승을 뛰어넘는 실력을 보여주는데 반칙왕이고 배신왕이고 협잡의 왕인데 말로가 그래도 유승민은 말로가 60대 초반에 말로가 왔잖아요. 지금은 이제 완전히 유승민은 갔고 60대 중반에 갔고 60대 초반부터 이제 맛이 간 사람이고 손학규 전 대표는 60대 후반에 맛이 간 사람이고 이제 말로가 왔고 김무성 전 대표도 60대 중반 이후에 말로가 왔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배운 이준석이는 30대 중반에 말로가 와가지고 보수 우파들로부터 완전히 외면당해서 중도의 어정쩡한 사람들의 그 20대 남자들로부터 표를 좀 얻어가지고 지금 버티고 있는데 제가 단언하건대요. 지금 30대 중후반 됐거든요. 36, 37인데 40 넘어가기 전에 말로가 끝납니다. 그 자기한테 가르친 유승민, 김무성, 손학규 이 사람들의 말로를 한 20몇 년 앞당겨서 본인 말로 맞습니다. 누구하고 같이? 이재명과 같이 길을 쭉 갑니다. 근데 이재명도 그래도 그 나이에 말로로 쭉 가는데 이준석이는 40도 안 돼서 말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소년 완장을 차가지고 공부를 안 했어. 공부라는 건 제가 뭐 대학원, 박사 이런 공부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도 물론 공부지만 인생의 공부, 경험을 통한 공부,
그 다음에 여러 선배들과 술도 한잔 먹으면서 쓴소리도 들어가면서 그 공부, 부모한테 야단 맞으면서 공부, 이런 공부가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로가 빨리 왔다. 사요나라. 아디오스 아미고. 짜오.